자식 자리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혼전 임신이 된다. 자, 이민, 계묘, 계해, 정사. 자, 그럼 우리 이제 이게 계계 임수가 이렇게 많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강물로 전체를 보라고 그랬어요. 흐름은 강물로 보되 일간과 원래 그 한 글자는 다 구별해서 볼 수가 있다. 이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수 일간이 똑같은 계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계수가. 그 다음에 저 물이 또 있어요. 그러면 자, 계수의 물과 임수의 물이 다 합하면 강물이에요. 자, 그래서 강물은 이게 우리가 주로 많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 누구 노래? 그래, 그렇게. 그래서 혜은이 팔자가 좋은 팔자는 아니지. 그렇게 됩니다. 강물 혈관가 좋은 건 아니에요. 첫째, 이제 이 강물이라는 자체는 제방이 있어야 안정된 삶이 추구하는 거예요. 모든 이 물은 흘러가게 되면 제방이 돼서 호수가 됐을 때가 제일 안정된 삶이 되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토라는 기운이 없어요. 그래서 없다는 얘기는 수의 일주가 무관사주라고 그러죠. 그게 토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이제 토가 없다는 얘기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인데 관이 없다는 것이 질서 순서를 안 지킨다고 그러게 있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여러 가지 봤을 때 이 토를 어디서 끌어올 차가 본인이 이 계속해서 끌어온다 하지만 강력하게 끌어오는 거에 그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착각하신 분들이 계셔. 개, 무게 합을 하는 것은 하는 건데 두 개 같이 있으면 강력하게 여기에서 뭘 무토를 끌고 온다라고 본인이 생각하는데 지지에 뿌리가 없으면 그것도 힘이 없어. 안 돼요. 그러니까 끌어오면 뭐 할 거예요? 한 뿌리가 없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주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봤을 때 이제 이 개개 두 개다, 경경이다, 을목을 강력히 끌고 온다. 밑에 뿌리 조성이 된가 안 된가를 봐야죠. 여기는 무토를 끌고 와도 지지에 무토를 쓸 수 있는, 토를 쓸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끌어와봤자 허당이야, 사주가. 그렇기 때문에 관이 이 무관사주가 안전한 무관사주, 이거는 100%.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사람의 특성이 우리 물에서 뭐가 놀기 좋다고 그랬어요? 그럼 금이 놀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금이 놀면 먹고 사는 길도 생겨. 자, 볼까요? 착각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우리가 제간법, 이거 참, 관의 간법, 너무 좋은 간법이에요. 직업 찾는데 얼마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고전한 분들은 모르죠.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계수일간에, 이 계수일간에 제가 뭐냐, 여기서 뭐예요? 정사죠. 그쵸? 정사란 말이에요, 정사. 그러면 이 정사에서 뭐를 할 거냐예요. 근데 자, 이 정화라는 것은 천간에는 목표고 지진의 행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직업이지. 그렇잖아요. 천간의 정화는 자기의 삶의 목표라면 지지에서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동이 움직이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사화에서 무엇을 할 거냐예요. 사화에서. 자, 그럼 사화에서 사유축 유금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직업이죠. 간단해.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인 요인을 가지고 한다. 자, 금이 우리가 물에서 놀기 좋아한다? 그럼 사화 유금이 물에서 노는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금이 직업이에요, 간단하게. 그러면 자, 그 유금을 쓴다는 얘기는 손기술, 어떤 기술적인 요인을 쓸 건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또 금이 하나도 없는 사주 아니에요. 자, 갖고 싶지. 추구한다. 이제 이런 건데 없는 것은 갖고 싶은 게 직업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행위를 대부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군다나 제가 확실하게 사유축 유금이기 때문에 기술이 확실해요. 자, 그 다음 핵심적인 요인 또 하나를 짚어보면 이 사람은 계수에 제가 사한데 사유축의 유금으로서 부부가 합이 돼요. 안전한 합이죠. 근데 뭐가 합이에요? 이 사람은. 자, 인해한목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인해한목 해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부부의 궁합은
화가 궁합이 부부 궁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해묘미로서 인의 한목으로서 부부 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부간에 정이 없다 이 말이지. 이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가정 문제나 이 부분 금방 해결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라 쉬운 방법으로는 얼마든지 쉽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부부 궁에 합이 된다는 얘기는 남자는 죄가 합의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인의 한목을 합의된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이 사주가 정림 한목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이렇게. 자, 정림 합을 하게 돼 있다면, 잘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립 합이 돼 있으면 인의 한목이지. 이거 아셔야 돼요. 정립 합을 하게 되면 인의 한목이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풀어지면 어쩔까? 헤어지거나 풀어지면 아니죠. 자, 풀어지게 되면 인의 합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나마도 부부궁이 멀어진 거죠. 그리고 이게 뭐 얼른 들어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상상할 때 그 추리리가 얼른 들어오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천간에 정립 합이 된다면 인의 한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의 한목이라는 것은 부궁에 소위 사와 이 화가 부궁 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의 한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정이 없다는 얘기야. 자, 부부의 애틋한 정은 합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그 사화가 아니라 해수에서 인의 한목으로 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부부 관계가 좋지 않다. 자, 이런 거고. 합이 돼 있는데 합이 풀어지게 되면 이것도 원위치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자꾸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 그래야만이 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이 풀어지면 인의합도 풀어진다. 천간과 지지의 작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해묘미 할 때도 있고 인의 한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참 복잡하지. 여기에서 해묘미가 될 때가 있을 거고 인의 한목이 되고 두 번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경우는 이렇게도 인의 목이 되고 저렇게도 목이 돼. 그래서 절대 여자가 이혼해도 이혼은 절대 안 해주지. 특성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정으로 사는 게 아니야. 그냥 넌 부부는 부인이니까 있어 하는 이런 스타일.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도 인의 한목이고 뒤에 가도 해묘미 합이에요. 그러니까 그 뿌리가 그냥 존재하죠. 안 놔준다니까. 그냥 여자가 살기 싫다. 너 하기 사실 보기 싫어. 그러는데도 너 막상 이혼하려고 하지 마. 안 해. 그냥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특성 사주가 그렇다고 말입니다. 절대 이혼 안 해준 사주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사주 특성이 그렇다라고 이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이 사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정림 한목이 되면은 을목이죠. 자, 잘 보세요. 자, 을목이 됐을 거고 때로 가서 저 임수는 계수가 됐을 거라 그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두 가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생각을 안 하죠, 대부분.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한 사람 다 쭉 풀어봐도 그렇게 글 쓴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 자, 여기에 임수하고 그 정림하면 계수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사주는 쓰리개가 되는 거예요, 사주 원래가. 그래서 강물이, 또랑물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 스타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봐도 강물, 저렇게 봐도 강물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할 때 지금 풀다 보니까 정림 한목이니까 물이 하나 줄었어. 이 생각하죠. 그래도 개수예요. 그 생각을 안 하시잖아요. 여기에서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고 정답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상민선도 마찬가지였어. 이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정림 합이 되면 임수가 개수가 돼 그 생각을 해.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잘 안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정림 합이니까 우선. 그런데 개수를 있내니까 개수까지 생각을 안 해. 근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 개수물인데 뭐 그렇게 흘러가겠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개수물이 자주 모이면 그것이 한강물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경우는 소시 동가식 서가숙이다. 동쪽에서 밥 먹고 서쪽에 자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표현할 때 한국 용어로서 동가식 서가숙이라고 그래. 동쪽에서 밥 먹고 저녁에 잘 때는 서쪽에 잔다. 이런 사람을 표현할 때 동가식 서가숙이다. 그러니까 정착이 안 되고 물은 계속 흘러가. 그러니까 우리 얼른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정림 한목이니까 을목이니까 물이 적어진 걸로만 거기까지만 했어요. 근데 정림 한목도 개수다란 말이야. 그래서 그 정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것이 이 사주의 특성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전체 유권 해석은 다 된 거예요. 이제 운만 대운에 적임만 하면은 어떻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이 뭔가를 찾아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물이 말아서 감당이 안 되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외국으로 갔어야만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로 상담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렸을 때 이런 상담이 한다면 요즘 같은 세상은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유학도 갈 수 있고 외국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거의 98개국을 무난하게 어디 나라에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 이상이 굉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한국이 조그만 나라니까 별로 사니까 잘 모르는가 모르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사정을 이렇게 훑어볼 때도 어디 나라로 가면 좋겠냐 하는 것이 우리는 진짜 확실하게 알아줘야 돼. 이것이 지금 상담하다 보면은요, 굉장히 우리 물상론에서만 뭐 영국을 가라, 미국을 가라, 뭐 일본을 가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물상론밖에 없어요. 고전에서 그건 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고전에서 맨날 흉본 게 뭐냐면 뭐 물상한 사람들은 맨날 애국만 들먹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시대가 걸어볼 시대예요. 그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면 모든 나라에도 경쟁이 뒤질 수 있고 국가적인도 경쟁이 뒤질 수 있고 개인도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나라를 어느 나라로 갈 것이냐. 어떤 사람 경우 자, 나라를 어느 나라로 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자, 아까 쓰레기니까 대부분 중국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 중국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중국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를 가게 되면 3대1로 합을 하게 돼 있어. 그 생각 안 하십니까? 자, 보세요. 중국이 무진이에요. 그렇죠? 무진인데 3대1로 개수가 합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땅이 돼버려요. 그 대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나라의 국가적인 차원을 볼 때 이제 거기까지도 생각을 해보라 그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이제 큰 땅에 대우를 낀다니까 3개니까 중국이 좋겠죠 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그것이 아니라 3대로 합을 하게 되면 작아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은 3개는 맞지 않는 거다. 자, 그렇다고 봤을 때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으로. 자, 미국은 뭐죠? 자, 경신의 나라다. 경신의 나라예요. 잘 봐요. 자, 미국을 가게 되면 큰 무토의 땅이 하나 생기죠. 자, 봐세요. 무토에 큰 땅이 생기면 제방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왜? 물을 건너가면 더 많죠. 물을 한 건 더 건너가요. 그럼 물이 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럼 물이 많으면 이 무토를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토로 막으면 지지에 신금이 올 거 아니에요. 여기에. 신금이 붙게 되면 이신사회가 되죠. 자, 중국에 뭘 잘하겠어? 미국과 뭘 잘하겠어, 사람이? 마케팅 전략을 잘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사주 구성상 정림 한목이죠. 그럼 너 미국 가서 뭐 할래요? 정림 한목이면 저 을목이죠. 을경합 신금이죠. 신금은 육임이죠. 뿌리가. 아하. 너가 하는 일은 미국 가면 아까 기술적인 요인 IT라든가 이런 쪽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면 딱 맞는 직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유럽 하면 유럽은 신금인데 맞질 않지. 아까 정림 한목에서 칼 자루 역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관리자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할 때 자, 유럽을 가게 되면 신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정림 한목의 칼 자루예요. 그러면
칼자루라는 것은 관리자밖에 안 되는 것이야. 그 미국으로 가야만이 을경합 신금이 되고 이사에 되고 불이 지지에 유금을 쓰게 되면 직업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국을 간다는 얘기는 새로운 변화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자, 미국과 새로운 뭐가 떴어요? 태양이 떴죠. 새로운 태양은 나의 돈 아니에요. 재물이죠. 자, 여기서 이제 외국에 가서 생각한 것끼리 한번 해보자고. 아까 을경합 했잖아요. 그럼 신금이 병신 합을 할 거 아니에요. 차액증도 되지, 아까 신금이 유금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신금이 돼도 병화를 끌고 오죠. 재물이 늘어난 거지. 재를 끌고 온단 말이야. 자, 그리고 지지의 인신사니까 돈 벌기 위한 마케팅 전략으로, 어떤 품목으로? 유금의 품목으로. 이렇게. 이게 세부적인까지도 정확하게 물상론에서는 정해질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중국 가면 뭐를 할 건데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럼 미국 가서 뭐 할 거야? 미국 가면 뭐해? 마케팅 해. 마케팅 중에는 뭐 할 거냐? 유금하는 거라. 이렇게. 이게 꼼꼼하게 챙기다 보면은 물상은 정답을 얻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지 못하게 되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까. 자, 떠돌이 생활 할 수가 있고 정착이 안 되고 이제 이런 관계성이 이용이 되겠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정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제가 초년으로 한번 볼까요? 13살 때 이게 을사대운이에요. 을사대운. 자, 이때 이제 적응할 때는 정림합이 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핵심점. 정림합이 풀어지면은 뭐가 눈에 보일까요? 그렇지. 풀어지면 재물의 눈독이와 왜? 정림합이 풀어지니까 여기 보이는 게 정화가 돈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엮어서 우리가 항시 사주 볼 때, 정림합이 풀어졌을 때는 어떤 여기에 역할이 미치는가? 정림합이 풀어지니까 재물이 눈에 보이더라. 이거 아니에요. 이 정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풀어지니까 사화가 여기가 있어요. 그럼 요때는 사화가 둘이니까 어떤 생각, 이렇게 하지 말고 대운에서는 인신사의 톡파진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새로운 멀리 내가 떠나갈 수가 있다. 자, 보시면 돼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간단하죠? 돈 때문에 갈 수가 있구나. 이거예요. 돈 때문에 갈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항상 눈에 보이는 게 경제적인 관념, 돈 때문에 가는 개념이 먼저 앞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병호죠, 병호. 자, 병호대운. 이 사람은 학교를 많이 간다고 했을 때 학교를 제대로 갔겠어요? 자, 볼까요? 한번 그것까지 짚어봅시다. 여기 이제 19대, 13대운에서 보시면, 자, 여기에 지금, 17세가 무호죠. 무호. 그러면 잘 봐요. 무호라는 개념은 여기 2대1 합을 안 되겠죠. 문에서 온 거는 합이 되죠. 무기합 기토죠. 기토에서 정림합이 심어지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뭔가 새로운 자리를 잡는 거죠. 나무가 심어질 수 있다는 것은 새로운 뭔가 구심력이 생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9살 때 경신이에요. 경신. 자, 경신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림 한목의 을목 아닙니까? 그럼 을목에서 을기가 신금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금은 사유축 유금, 기술적인 이유 돈 벌러 취업을 하게 된다 그 말이지. 간단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체 보면 이제 인신사회가 딱 정시로 되는데 네가 새로운 국면의 전환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새로운 돈 벌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굉장히 편하잖아요 우리가. 그래 13대 대운이 그러한 운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지 않고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게 너는 아까 을경합의 신금으로서 유금 행위 결국 어떤 기술적인 요인으로 돈 벌 수 있는 길이 생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병호대운이에요. 병호대운. 자, 병호대운은 어째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 병호대운이 참 그 사연이 많은 대운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면 이것을 잘 알으셔야 돼.
자, 이 병호 대운이 여 사람한테는 굉장히 핵심적인 일이 일어난 일입니다. 자, 왜 그러냐? 자, 병호가 뭐예요? 병호라는 것은? 여자죠. 남자에게 성숙하면 여자고 돈이에요. 그럼 자, 자기가 이 병호가 되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 병오가 되면 이것 때문에 정화가 되는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 비가 내리고 있잖아. 태양이 떠도 정화예요. 그게 정정이 되는 거지. 정정. 자, 그러면 정정이 된다는 얘기는 내 주위에 여자가 많이 끼네 소리 같은 얘기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했는데 여기서 이제 오화가 왔단 말이에요.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이 오화의 기질이라는 게 뭡니까? 인호술도 되죠. 인호술도 돼. 자, 그 다음에 사오미도 되죠. 자, 사오미가 문제야. 여기 잘 보세요. 사오미가 되면 미토의 해묘미가 돼. 돼, 안 돼? 그러니까 이 여자를 만났는데 결혼할 여자가 아니야. 아닌데 자식 자리에서 이루어졌어. 그래서 임신이 되는 거예요. 혼전 임신이 된다. 자, 여기서 이해 잘 하셔야 돼. 사오미가 되는데 부부가 합의돼 버렸어. 근데 그때는 인해 한목이 돼서 이거는 해묘미로 합의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자식 자리에서 사오미가 이루어진 거지. 자식 자리가 사오미로 이루어져서 부궁의 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주 볼 때 뭐라고 했냐? 혼전 임신을 한 사주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이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야 나중에 상담하실 때 정확하게 찝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답을 찾았죠. 자식 자리에 의해서 합의돼. 그래 안 그래요? 자식 자리에서 부부가 합의돼. 근데 사화에서 합의돼야 되는데 사오미가 돼야 돼. 이건 오체부터가 이게 잘못된 거야. 개해 일주가 이 사주하고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야. 부부궁이 아니야. 고정 같으면 여기 사해충이라고 그러죠. 사해충이라고. 근데 그런 거 아무 필요 없어. 우리들이 본 과정에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오미로 왔을 때 이게 해묘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자로 인해서 부부의 합이 이루어졌다. 어디? 자식 자리에서. 확실하죠? 자, 이래서 살다 보니까 임신했는데 버릴 수 없잖아. 그럼 어떻게 돼? 동거로 갈 수밖에 없다. 이해됐죠? 자, 그런 과정을 엮게 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상담하다 보면 이제 그런 데까지 눈이 들어와야 돼. 그래야 사주가 잘 본다고 보진 것이지 겉만 봐갖고 한 것은 내실이 없으면 안 돼. 조금 물상을 배웠다는 사람들이 한 2년 하고 이제 그만뒀어.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눈에 보여. 상담할 때 잘 보이다가 이제 고전을 쪼그리 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눈에 안 보일 땐 머리가 어느 고전이 또 떠오른 거야. 이제 이 사회충이네. 요런 게 떠오른다고. 그렇게 보면 안 틀려버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보는 것이 안전하게 마스터 될 때까지 정착이 돼야 되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이제 좀 자기는 한 일이 될 것까지 생각을 해. 근데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사오미 생각까지 했는데 사회충으로 간다 그 말이야. 이렇게 고전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답이 틀려져 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오미 개념에서 해묘미로 이루어져서 자식 자리에 여자가 이루어져서 부부가 합의됐네라고 답이 나와야 되는데 사회충이야 이렇게 넣으면 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어정띠 된 사람들이 많아. 그러다 보니 물상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해갖고 이제 죽도밥도 안 돼요. 그래서 자기 실력이 나타나지 않고 손님도 떨어지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것을 잘 관찰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대원 가볼까요? 무신대원. 여기에서 정미까지 정미 가볼까요? 자, 정봐요. 자, 정리 합의 풀어졌죠. 그죠? 근데 해묘미는 하고 있어. 자, 이 정화가 이 여자가 풀어졌는데도 지지는 해묘미를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놔줘 안 놔줘? 저는 돌아다니면서 나는 뭐예요? 풀어지니까 나는 돈 벌려고 하고 돌아다니면서 집에서는 너 집 잘 지키고 있어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남자들이. 여러분이 상담을 그거 잘 하셔야 돼요. 여자가 능력이 있어요. 근데 저게 나가면 조금 나보다 좀 나을 것도 같고 저게 눈에 좀 띌 것, 내 마누라 이쁜 것도 같아. 내 보내면 저거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 집에다 딱 앉혀놓지. 그리고 나는 내가 돈 벌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돈 벌 테니까. 이거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여자는 뭐예요? 1년, 2년, 10년 지나고 보면 이제 세월은 가. 주름살은 쳤어? 자,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능력이 안 돼. 그때 이제 찬밥이 되면 문제 대한데 여자도 기본적인 능력과 자기에 대한 뭐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준비 없이 당해버려 나중에. 그러다가 여자가 남자가 바람이 다른 여자 생기면 이혼하자. 근데 이혼했다. 나는 준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것도 저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막막한 허벌판에 선 기분. 안 당해본 사람 모르지.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된다고 하는 이게 바로 이 시점이에요. 이혼을 안 해주면서 너 집에 가만히 앉아서 있어. 돈은 내가 벌어. 돈이나 많이나 주가니? 그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시대적인 지금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능력을 확보하는 게 좋다.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자 무신. 자 무기합이 기토니까 좀 약간 정착이 된 것 같은 기분이죠. 자 무기합을 하면 기토가 되니까 정림 한목을 심어지게 정착이 되는데 지지가 인신이 돼. 다소 인신사회가 된다는 얘기는 자기가 마케팅 전략을 써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그 행위를 못했을 때는 또 그런 일이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항시 운이 와도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바꿔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니 하락이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슨 성과가 있어. 너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 이거 해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어. 안 하는데 뭐 감이 떨어질 거예요? 입 벌리고 떨어져 안 떨어진 거지. 그래서 그 시대적인 착오를 우리는 겪지 말자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여기. 자, 이 사람이 이제 고생해서 하지만 이 사람 늦게 운이 그래도 좀 괜찮아요. 늦게 운이 경술이. 자, 볼까요? 경술이 오면 자, 을경합을하게 신금이 됐죠. 신금이 되면은 유금이 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제 돈을 벌어요.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신금이 을경합은 신금이 병화를 끌어올 거 아니에요. 인호술이 되지. 괜찮죠? 일생일대 이 사람은 기회가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기회 놓치면 이 사람은 인생이 허탈하게 되어버려요. 자, 다시 한번. 을경합 신금은 병화를 끌고 온다. 병화를 끌고 오면 지지의 술토와 인이 있어 인호술이 된다. 그러면 재물을 끌고 오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해도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지 못하면 그거는 허당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기회를 잡아야 일생이 편한 거고 기회를 못 잡으면 가는 거예요. 이 사람 특성인 사주가 그런 사주예요. 그래서 요 사주가 좀 나도 늦게 왔는데 괜찮아. 요즘 오래 사니까. 괜찮아. 그게 어떻게 정신을 차렸냐예요. 근데 모든 삶의 그 질은 가정이 깨지거나 가정이 안 되면 그거는 소용없는 짓이에요. 이 사주의 특성은 아무리 자기가 잘하고 어떤 무엇이 잘 이루어져도 부부 관계로서는 맞지 않는 사주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관계적으로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마지막이 뭐예요? 지금 임자대운이에요. 임자대운. 임자대운은 이제 이 사람이 마지막 가라는 얘기거든. 자, 이미 풀어졌잖아요. 그럼 저기에서 한번 볼까요? 어느 연도에 걸리겠는가? 어느 때 죽겠는가 봐봐. 내가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죽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임신이죠. 91세. 자, 임신이 돼서 풀어주고 인신사에 되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최후 일각은 91세가 안녕이다. 세상은 살면서 갈 때 나 잘 놀다 갑니다 한 그 대답이 제일 제가 좋은 행복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간다면 꼭 그 소리를 하고 싶어. 잘 놀다 간다.
이소리로 가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